자,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. 검붉은 성의 그 뜨거운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한 할머니가 마당에다 코카콜라 상자로 성을 쌓여 그리고는 그걸 약처럼 매일 마시는 겁니다.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미스테리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여정이기도 하고요. 자,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첫 번째 장인데요. 기이한 중독입니다. 때는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요. 모든 것의 시작이죠.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은요. 당시 20살 남짓한 젊은이였어요. 80년대 후반, 빨간색 포터트럭 있잖아요? 거기에 콜라를 가득 싣고 수원의 구석구석 후미진 골목까지 다녔던 그런 영업사원이었습니다. 요즘이야 뭐 냉장고가 다 있지만 그때는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진짜 맛있는 콜라는 겨울에만 맛볼 수 있었대요. 왜냐하면 방새 그 추운 트럭 짐칸에서 얼기 직전까지 간 콜라, 이걸 관행각이라고 하죠. 이걸 딱 따는 순간 캬, 하얀 살얼음이 병 입구부터 쫙 피어오르는 거예요. 그걸 마시면 혀가 얼얼하고 목구멍이 그냥 빵 뚫리는 느낌. 이 화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합법적인 마약이었다고. 그만큼 중독성이 강했다는 거죠. 바로 그 마약 같은 콜라를 정말 말 그대로 약처럼 찾는 분이 계셨습니다. 수원 변두리의 아주 허름한 동네에 사시던 한 할머니였어요. 이 젊은 영업사원에게는 정말 특별한 고객이었죠. 그의 빨간 트럭이 끼익 소리를 내면서 골목으로 들어서잖아요. 그러면 할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맨발로 뛰쳐나오셨대요.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외치셨다는 겁니다. 왔어! 아이고, 내 아들 살려주는 사람이 왔어.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죠. 그렇게 반가워하시면서도 할머니 눈을 보면 그 깊은 곳에 뭔가 아주 짙은 슬픔이 고여있는 게 보였대요. 꼭 그 검은 콜라병 밑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처럼요. 그 기쁨과 슬픔의 부조화, 그게 이 젊은이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죠. 자,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. 고구마. 네,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고구마 하나가요. 두 사람의 관계에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. 그날따라 정말 칼바람이 부는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. 근데 할머니가 다짜고짜 그를 붙잡는 겁니다. 바빠 죽겠는데 말이죠. 그러더니 손에 뭘 쥐어주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고구마였어요. 내 아들 주려고 삶았어. 어서 먹어. 하시면서요. 그 따뜻한 고구마를 손에 쥐고 할머니의 그 슬픈 눈을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대요. 그래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용기 내서 던진 겁니다. 할머니, 솔직히 이 작은 가게에서 콜라 팔아봐야 돈도 얼마 안 되잖아요. 근데 왜 그렇게 꼭 목숨 거는 사람처럼 콜라를 찾으세요? 그냥 정말 맛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? 그리고 그 질문이 30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할머니의 기억의 빗장을 열어버렸습니다. 세 번째 장, 전쟁 이야기입니다. 이제 우리는 그 참혹했던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할머니는 원래 평양분이셨어요. 남편이랑 아들 둘,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죠. 그런데 1950년 겨울 일사후퇴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. 남편은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소식이 끊겼고 정신없는 피난길에 폭격이 터지면서 15살 큰아들의 손을 그만 놓쳐버린 겁니다. 상상이 가시나요? 결국 할머니 곁에는 7살짜리 막내 아들 하나만 남게 된 거죠. 그 아이 손을 붙잡고 겨우겨우 수원까지 내려오신 거예요.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입니다. 네 번째 장, 피와 검은 탄산. 할머니의 평생을 올가맨 그 끔찍한 기억은 바로 여기 수원 땅에서 시작됩니다. 그 7살짜리 막내 아들이 유독 단 걸 좋아했대요. 그날도 비군 트럭을 막 쫓아가더니 운 좋게 콜라 한 병을 얻어온 거예요. 그 시절에 콜라가 얼마나 귀했겠어요. 아이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그 병을 소중하게 들어 올렸습니다.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. 아이의 웃음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하늘이 찢어지는 깨 하는 굉음이 들려왔어요. 그리고 전투기 2대가 나타나서 닥치는 대로 기관총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. 아이는 그 소중한 콜라병을 손에 꼭 쥔 채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. 그리고 아이의 작은 배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피가 깨진 병에서 흘러나온 차갑고 검은 콜라와
한데 뒤섞였어요. 얼어붙은 겨울 땅 위로 그 둘이 섞이면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고 합니다. 5번째 장입니다. 어머니의 의식. 네,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죠. 할머니가 콜라에 집착했던 건 중독이 아니었던 겁니다. 그건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너무나도 처절한 의식이었어요.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지만 할머니는 자기 손으로 직접 아들을 땅에 묻었습니다.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땅에 흥건했던 피 섞인 콜라를 마셨다고 합니다. 할머니의 말이 이랬어요. 그걸 마시니까 죽은 내 아들이 다시 내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. 그러니까 할머니가 매일같이 마시던 그 얼음장 같은 콜라는 그냥 음료수가 아니었던 거예요. 아들을 기억하기 위한, 아들을 기리기 위한 사무치는 재해였던 거죠. 혀가 얼얼할 정도로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 바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역설적으로 아들의 마지막 뜨거웠던 피의 온도를 떠올렸던 겁니다. 그 차가운 고통만이 아들의 마지막 온기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. 자,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. 약속.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부 들은 20살 남짓한 젊은 영업사원. 그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? 그는 할머니에게 아들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.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요. 오들오들 떨고 있는 할머니를 그냥 와락 끌어 안았대요.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답니다. 할머니, 이제 제가 아들 할게요. 피난길에 잃어버린 큰아들도 제가 하고 먼저 하늘나라 간 막내 아들도 제가 다 할게요. 바로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신호가 생겼습니다. 그가 빨간 트럭을 몰고 골목에 들어설 때마다 경적을 짧게 2번 빵, 빵 하고 울리는 거예요. 그건 둘만의 약속이었어요. 어머니의 아들 왔습니다 하는.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.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빨간 트럭을 몰지 않아요. 하지만 지금도 추운 겨울날 살얼음이 살짝 낀 콜라를 보면 문득 그 할머니가 생각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병뚜껑을 딸 때 나는 그 칙 하는 소리 있죠. 그 소리는 아마 시간을 넘고 공간을 넘어서 두 사람이 여전히 서로에게 보내는 따뜻한 안부 인사가 아닐까요?